겨울밤이었습니다. 영하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지만 방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난로도 없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없었습니다. 히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바닥은 따뜻했습니다. 엉덩이를, 등을, 손바닥을 온기가 조용히 감싸 안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건축가로 꼽히는 미국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그는 1910년대 일본을 방문했다가 한 일본 귀족의 저택에서 조선식으로 꾸며진 방에 들어섰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 그는 훗날 자서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후가 바뀐 것 같았다. 그것은 전혀 난방이 아니었고 기후였다. 그리고 그는 그 경험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왜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한국의 방바닥 하나에 그토록 깊이 감동받았을까요? 그리고 왜 한국인들은 수천 년 동안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잤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온돌의 핵심은 구들장입니다. 넓고 두꺼운 돌을 방바닥 아래에 깔고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뜨거운 연기가 고래라 불리는 미로 형태의 통로를 따라 방바닥 전체를 돌아나갑니다. 이때 구들장은 열로 데워집니다. 불이 꺼진 뒤에도 돌에 저장된 열이 천천히 고르게 방 전체로 퍼집니다. 전도, 바닥에 닿은 몸을 직접 배웁니다. 복사, 따뜻한 바닥이 방 전체에 열을 퍼뜨립니다. 대류, 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가며 방 안을 순환합니다. 서양의 라디에이터나 벽난로는 주로 공기만 데웁니다. 따뜻한 공기는 천장으로 올라가고 사람이 생활하는 바닥 근처는 상대적으로 차갑습니다. 반면 온돌은 사람이 실제로 앉고 눕는 공간, 그 바닥 자체를 데웁니다. 에너지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효율적으로 집중시키는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이 구조의 유적은 기원전 수백 년 전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손으로 다듬어져 온 기술이었습니다. 라이트가 한국식 온돌을 경험한 것은 1910년대 일본 도쿄 오쿠라 기아치로의 저택이었습니다. 그 저택에는 경복궁에서 옮겨온 건물이 있었고 그 안에 한국식 온돌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경험을 자서전에 남겼고 1923년 도쿄 데이코쿠 호텔 욕실에 바닥 난방을 시험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미국 위스콘신에 설계한 제이콥스 하우스. 그 집에는 온수 파이프를 바닥에 매립한 현대식 복사, 바닥 난방이 적용되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레디언트 플로어 히팅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북유럽의 수많은 가정이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선택한 기술의 뿌리에는 한국의 구들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온돌 이야기를 기술로만 끝내면 절반도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한국인에게 온돌은 단순한 난방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겨울날 신발을 벗고 방 안에 들어서면 발바닥이 따뜻한 바닥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방 한쪽에서 신문을 펼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은 방바닥 위를 뒹굴었습니다. 텔레비전도 하나뿐이던 시절 온 가족이 같은 바닥을 데우며 같은 온기 안에 있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그대로 누웠고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등을 긁어주시던 손길, 이불도 덮지 않았는데 눈 뒤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눈꺼풀이 천천히 무거워지던 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한국인이 말하는 정이란 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은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 아궁이에 불을 떼며 온 가족이 추위를 이겨낸 것, 국 한 그릇을 더 끓여 옆집에 건네던 것, 말없이 바닥에 나란히 누워 체온을 나누던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쌓여 정이라는 문어가 되었습니다. 외국어로는 완전히 번역되지 않는 감정, 사랑만도 아니고 동정만도 아닌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마음, 말보다 행동으로, 논리보다 온기로 전해지는 관계의 감각. 한국인은 그것을 방바닥의 열기와 함께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건넨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구들장 위의 온기, 그 안에 담긴 정의,
함께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난방에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과 북유럽의 수많은 가정들이 레디언트 플로 히팅이라는 이름으로 온돌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축가들과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방식을 두고 말합니다. 웜중심 난방, 친환경 미래 난방의 모대. 수천 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지혜가 21세기 세계 건축의 해답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술이 처음 만들어진 이유는 효율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함께 버티기 위해, 가족이 같은 온기 안에 있기 위해 그 마음이 기술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어머니가 불을 떼던 아궁이의 기억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발바닥이 닿았던 그 따뜻한 바닥, 식구들이 나란히 누웠던 그 방, 이불 속으로 파고들지 않아도 등 뒤가 따뜻했던 겨울밤. 그 온기를 기억하는 분들에게 오늘 이 이야기가 오래된 안부처럼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따뜻하게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가장 기억하는 온돌의 온기는 어떤 장면인가요?